자, 우리 저번이면 3주 전이죠? 3주 전에 뭐 배웠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관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빼고 다 했니? 원리학계. 원리학계 빼고 다 했죠. 오늘 뭐 하겠어요, 그러면? 원리학계? 오늘 원리학계 합니다. 원리학계가 어떤 단원이라고 그랬어? 은행원들이 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가장 쓸데 있는, 가장 쓸모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 그거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은요? 뭐 질문? 쌤 풀어온 거? 일단 리뷰 좀 하고요. 나 쌤 기억도 안 나는데. 리뷰 좀 하고요. 뭘 했지? 3단계, 시단계 뭐였지? 시단계 풀었다고? 실력 따지기 풀어오는 거죠. 물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차 풀어오는 거. 등차 수열 실력 따지기 풀어둔 거였어요. 오케이. 오늘요. 원리학계 나갈 건데요. 데일리 테스트를 원리학계를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와서 원리학계를 마스터하고 가는 날입니다. 뭐가 이상한데? 알겠죠? 원리학계를 마스터하고 갈 거예요. 마스터하기 전에 우리 리뷰 좀 합시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됐더라? 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 등차 수열 일반항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갔어.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N의 개수가 뭐라고 그랬니? D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AN이 어떻게 돼?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되니까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그 개수가 D, 공차가 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였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그냥 공차 N 써버린 다음에 첫째 항만 맞춰주면 뒤에 상수가 결정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전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다. OX? O.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은 자, N에 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다? O. 등차 수열은 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왜 안 되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1111111 이거 뭐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정의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거잖아. 차이가 0이면 그렇죠. 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알겠죠? 자, 등차 중항 해보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뭐예요? 뭐였더라? A, B, C 이렇게 있으면 A, B, C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에 더한 거가 같다. 그래서 이 B는 A 플러스 C다 라고 되는데 보통 이제 세 수가 주어지게 되면 등차 수열 문제인데 세 수라고 그랬어. 미지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해서 좋은 점은 뭐죠? D가 사라지나? 그렇죠. 다 더하면 D가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A랑 D 2개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내수면 어떻게 됐더라? 내수? A-3D 어떻게 다 기억하네? 한 달 전에 한 건데. 최근에 문제 풀어서 그런가? 준호 왜 모르는 표정이야? 방금 알았다고. 자, 그래서 등차 중항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지수 설정을 할 수 있더라. 등차 수열의 합 하면서 선생님 누구 얘기했니? 우스 얘기했지? 등차 수열. 가우스. 등차 수열 합하면서 1에서 100까지 다 더하는 얘기 했었잖아. 그치? 등차 수열 합공식 어떻게 됐더라?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되죠. L이 뭔데? 끝항. 끝항을 다시 얘기하면 일반항.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n번째 항. 그쵸? 그래서 n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L 대신에 n에 2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더라. 그쵸? 자, 그래서 얘는요.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인데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선생님 뭐라고 그랬었어? n에 관한 2차식이 2차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그냥 2차식이 아니라 상수항이 없는. 중요하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다.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었냐면 이때 이 n과 그 다음에 일반항에서의 n의 차이점? 뭐죠? 뭐가 개수야? 여기서가 개수예요. 항의 개수. 합에서 n은 항의 개수고 개수가 시옷 안 들어가지 사이시옷. 항의 개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몇 번째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n. 평소에는 저걸 구별할 일이 거의 없죠. 그쵸? 그런데 중간부터 더해지는 경우. 그쵸? 그랬을 때는 고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비 수열도 똑같은 플로우로 진행이 되죠. 등비 수열도 가봅시다. 시간에 특강하고 저희보다 한 학년 아래예요. 2학년 아래예요. 중2 수업이 해가지고. 송선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지금 오다가 송선 쌤이랑 같이 하던 애들이 갑자기 나오길래. 송선 선생님이 맡았던 애들인데, 선생님 계획이 없었는데, 저 반을 맡을 선생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송선 쌤 다른 데로 갔다면서. 그쵸? 따라하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잘 몰라요. 선생님 연락해요? 그 이후로는 연락 안 하죠. 원래 학원 선생님들이 유동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셨는지만 파악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원에서 6년째인데, 그 전에는 뭐 1년 반, 2년, 뭐 1년마다 이렇게 바꿨었어요, 학원을. 근데 이 학원은 괜찮았어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학원만 있었나봐. 이상한 학원에 있었는지, 여기 학원 너무 좋아. 체육대였잖아요. 체육대.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학원 몇 개 있었지? 이전에 지수학원, 정석학원, YSA 학원 3개 있었나 보다. 이게 4번째 학원이었나 보다. 근데 이거 금방금방 바뀌었거든. 다 사연이 있어. 전에 뭐 이상한 하나는 쌤이 망했다는 공동대표. 다 망한 학원이지 뭐. 공동대표 다 망한 학원인데 CNY 학원 이렇게 4개 있었는데 이전에 근데 학원에 진짜 별의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 많아. 뭐 어딜 가든 별의별 사람이 많겠지만 특히 이 학원은 학생이요 아니면 선생 원장들 별의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 근데 진짜 다 사연이 있다니까. 지수학원 굉장히 규모가 큰 학원이었어. 700명? 종합반 학원이었는데 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과로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종합반. 선생님 종합반 학원 옛날에 얘기했었죠? 옛날 시스템? 1, 2, 3, 4교시 있는 거. 학교처럼. 근데 그 동네에서 넘버원 학원이었지. 근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때 원장 부부였어, 부부. 그 원장이 남자였고 부원장이 여자였고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했었는데 이혼을 한 거야. 어떻게? 이혼을 하면서 근데 이제 능력자가 누구였냐면 능력자가 남편이었어. 능력자가 남편이었는데 이혼하면서 이 학원을 그냥 그 아내한테 주고 그냥 이혼한 거야.
근데 아내가 이 학원을 맡으면서 망했어요. 이제 망해 가는 거야. 700명에서 600명, 500명, 400명, 300명, 200명, 100명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야. 점점. 원래 건물이 4개가 있었는데 건물이 1개로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 한 내가 100명쯤에 내가 들어간 것 같아. 이 학원에. 100명쯤에. 망하려면 망할 수밖에 없는 학원이었는데. 세태기에 들어가셨네요. 응? 세태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 잘 될 수가 없었지. 정석 학원. 여기서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원장이 자기 학원을 팔고, 파는 과정에서, 그때 원장이 중등부 수학 선생님이었고, 내가 이제 고등부 수학이었는데, 그 학원을 팔았는데, 그 학원을 산 사람이 고등부 수학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YSA. 이 학원은 여자 원장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얘기한 적 없죠, 한 번도. 어쨌든 이 원장이랑 하다가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 신용불량자였어, 이 원장이. 그때 그 얘기 얘기했었어? 한 번? 그래가지고. 대표에서 그래서 YS 학원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하자 해서 CNY라는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원장이 되고, 선생님이 대표가 되고. CNY를 차렸는데 차리고 나서 알았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인 걸.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두고. 그만두고. CNY? CNY야, CNY. CNA가 아니라 CNY였어.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놓고 그냥 갔지. 뭐 제대로 시작도 못했으니까. 뭐 시설이랑 장비랑 다 이렇게 사다 놓고 다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해보자. 광고 전단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하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신용불량자인 거 알아가지고 그냥 올스톱. 엄청 소용없는 거죠. 엄청까지 그냥 작게 차려가지고 엄청까지 손해는 아니고 그냥 몇억 원까지는 아니고 몇 천만 원? 크지 큰 돈이긴 한데 뭐 사업 말아먹은 거 치고는 선방했죠. 선방했죠. 다 사연이 있었어.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니까 난 여기 학원이 너무 좋거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갑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어떻게 되더라? A, R에 n-1승 이렇게 됐었어.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해볼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위에가 뭐예요, 지금? n에 관한 n에 관한 1차식? 아까 들어본 말이잖아. n에 관한 1차식이 뭐였어? 등차수열이지? 그러니까 공비에다가 등차수열 형태가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되는 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예요. 근데 그냥 1차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반드시 뭐 어떻게 돼야 돼? n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 그래야지 공비가 r이 되는 거야. n 앞에 개수가 만약에 2였어. 그럼 어떻게 돼?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비는 r 제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중항 가보죠. 등비중항은 A, B, C 세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세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이 그렇죠. B를 2번 곱한 것이 AC 곱한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B제곱은 AC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분의 A, A, AR.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뭐가 마음에 걸린다고 그랬지? 이게 분수꼴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A, AR, A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뭐가 좀 불리해요? 하나가 안 지워져요. 다 곱했을 때 지워지는 게 없어. 근데 A 3승, R 3승 이렇게 딱 AR의 전체 3승으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가 안 좋지? 위에 거를 곱하게 되면 R이 소거가 되면서 A 3승만 남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 얘는 분수가 있는 대신에 다 곱하면은 R이 소거가 되고, 얘는 분수가 없는 대신에 다 곱하면은 AR이 남게 되는 거. R까지 남게 되는 거고, 그쵸? 등비중항 이렇게 되고,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됐더라? R-1 A R-1분의 A 곱하기 A의 R의 N N승 마이너스 1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기도 하죠? 1-R분의 A의 1-R의 N승. 이거 유도했었는데 유도한 거 기억납니까? 아니요. 유도한 거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 없어요. 예, 뭐
뭐 나중에 또 볼 날이 있겠지만 그걸 증명하거나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지 않아.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수열에서 몇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거 유도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전개를 하긴 하는데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외워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n과 여기 n이 무슨 차이? 여기서는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는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이런 흐름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활용 문제의 대표가 뭐? 원리합계. 물론 도형의 활용도 있어요. 근데 도형에 활용되는 거 똑같은 모양 계속 반복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도형의 활용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2를 아니다. 미적분을 선행하게 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미적분 앞에 이제 그 등비수열이 활용된 문제의 응용편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도형에 활용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나중에 되면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원리합계. 알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원리합계 할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원리합계가 많이 컴팩트해졌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선택, 심화 선택 중에 경제수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경제수학. 딱 봐도 여기 뭐 하게 생겼어? 여기 원리합계 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그 원리합계 어려운 부분이 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원리합계가 정말 쉬운 부분만 남았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그래도 꼬장꼬장한 선생님들,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원리합계를 어렵게 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더라고요. 쉽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막 엄청 빡세게 준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워해.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숙제 문제 풀이 하는 건 이따가 하고요. 원리합계부터 할게요, 오늘. 시간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럼 그 경제 수학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경제 수학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요, 선택. 그럼요. 선택 미적이나 선택 미적, 선택 확통, 선택 경제 수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학교마다 이제 또 문이과마다 선택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거 나눠져 있고 또 몇 학년 몇 학기 선택할 수 이것도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근데 수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제 수학은 확실히 수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건 왜 하느냐? 내신에서는 점수를 그걸로 받는 거지. 그럼 경제 수학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안 해도 돼요. 대신에 국어랑 영어를 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대학교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은 있죠. 학교마다 이제 모든 강의를 3명이 신청했다고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신청했다고 제공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은. 자, 원리합계 갑니다. 원리합계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11시에 끝나는 거지. 일찍 온다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일찍 오는 게 좋죠. 일찍 오는 게 좋은데 근데 일찍 잘 안 오잖아. 그리고 뭔가 남아서 해야지 뭔가 벌 받는 느낌이잖아요. 앞에 특강 있다고요? 그치. 지금은 특강도 있고요. 그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특강이 깔려가지고. 왜 뒤에 남기 싫어? 어차피 집에 10시에 가면 애매하지 않아요, 시간? 공부를 더 하고 자기에도 좀 피곤하고. 안 하고 그냥 자기에는 너무 일찍 자는 거 같고. 밥 먹고 바로 자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10시에 끝나면 나는 경험상 좀 애매한 것 같아. 아예 그냥 12시에 끝내버리면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면 되는데 10시에 끝내면은 이거를 그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제해야죠. 자, 원리합계. 확실하게 선생님 정리시켜 줄 테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원리가 뭘까? 원리. 그 원리랑 달라요? 원리 뭐예요? 원금이에요. 원자는 원금의 원자고 리는 뭘까? 금리. 금리 뭐야? 금리.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을 할 거 아니야. 저축을 한다고 한다면 저축을 할 때 원금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이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원금이 있을 거고 그 이율에 따른 이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뭐 저축하는 문제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따지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원리 합계에서 선생님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거나 교재, 교과서 혹은 뭐 다른 선생님한테 라든지 뭐 공식을 외우는 것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을 그렇게 외우는 순간 원리합계 문제 살짝 꼬아서 내면 다 틀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원리합계 단어는 완벽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숙지가 돼야 돼요. 숙달돼야 돼요. 자, 그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치킨 시켜 먹으면 치킨 얼마예요? 양념치킨. 난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뭐 좋아해요? 그냥 후라이드가 더 좋아? 순살 뿌링클. 순살을 좋아해? 순살 양념? 먹기 편하니까? 그냥 치킨이면 돼요. 아, 그래? 난 양념치킨이 좋거든. 나는 후라이드를 시켜도 꼭 양념을 찍어 먹거든요. 초딩 입맛이어서. 그래서 선생님 집에는 그 스위트 칠리 소스가 굉장히 많아. 스위트 칠리 소스 막 박스로 사놓고 후라이드가 오면 그거 뿌려서 먹거든요. 뭐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치킨 얼마예요 요즘에? 18,000원에서 25,000원. 18,000원이라고 칩시다. 18,000원.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얼마였을까 치킨이? 7,000원. 뭐 7,000원이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한 16,000원? 얼마 안 지났으니까. 알았어. 7,000원이라고 합시다. 한 초등학교 때 7,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6,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자, 뭐 7,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에는 7,000원에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18,000원에 치킨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치킨 한 마리에 대한 값어치가 값어치라기보다는 그 가격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치킨 한 마리에 대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7,000원과 지금 18,000원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똑같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치킨에 대해서는. 그치?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뀐 거지? 인플레이션. 7,000원이었다가 돈이 점점 많아지고. 뭐 언제 7,000원, 뭐 9,000원, 12,000원, 뭐 15,000원, 18,000원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뭐 순간적으로 1,000원, 2,000원씩 올라갔지만 돈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어떤 기점을 어떤 순간에 갑자기 탁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돈의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그렇죠? 돈의 가치가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주가, 주식. 아버님들 맨날 그 뉴스 끝나고 그거 보시지 않니?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아주 그쪽으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돈의 가치가 맨날 바뀌죠. 선생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어. 펀드랑 이런 거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그 다음날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 지금. 딱 보니까는 원래 플러스 10%였는데 마이너스 10% 돼 있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얼마가 막 손해를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돈의 가치가 그렇게 선생님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그렇게 시시때때로 바뀐단 말이야. 돈의 가치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배경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3일 뒤에 얼마를 받아야 돼? 친구끼리니까는 어떻게 그냥 10,000원 받지.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사실? 안 돼. 왜? 3일 전에 10,000원과 3일 후에 10,000원은 다르단 말이야 원래는. 그치? 그래서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은
다르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 개념이야. 오늘의 만 원과 내일의 만 원은 달라. 더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 일반적으로 아니라 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문제를 풀 때는. 알겠죠? 그리고 막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통일시켜야 돼요. 왜냐면 오늘의 돈과 내일의 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선생님 어렸을 때 7,000원과 지금 여러분이 18,000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18,000원, 7,000원보다 더 값이 높으니까 18,000원이 더 돈이 많은 거야? 아니죠. 선생님 어렸을 때 7,000원은 그 당시에 7,000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점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가치 비교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율이 됩니다. 이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시점을 통일시키고 가치를 비교하는데 그때 이율을 고려해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봐봐. 가장 기본적인 건 저축이에요. 저축. 내가 매달 10,000원씩 저축을 할게. 그럼 1년 동안 저축을 할게. 그러면 10,000원 몇 번 저축하는 거야? 1년 동안 하면 10,000원씩 12번 하는 거야. 그럼 나 1년 후에 12만 원 받아? 이자가 있으니까 좀 더 받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오늘 10,000원을 넣고 한 달 후에 10,000원을 넣고 그 다음 달에 10,000원을 넣고 라고 했을 때 그 10,000원의 가치가 어때? 전부 다 다르지. 첫 번째 달에 넣었던 10,000원은 1년 후에 월이율로 따졌을 때 이자가 12번 붙겠지. 두 번째 달에 넣었던 10,000원은 11번이 붙겠지. 그럼 그 10,000원의 가치가 다 다른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할까? 따로 한 번씩. 다 따로따로인데 이거를 시점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야. 1년 후로 통일시켜. 예를 들면 1년 후로 통일시켜서 1년 후에 내가 첫 번째 달에 넣었던 10,000원의 가치는 이자를 붙여서 얼마, 두 번째 달에 넣었던 10,000원의 가치는 이자를 붙여서 얼마, 이렇게 다 따져서 그걸 싹 다 더하는 것이 내가 1년 후에 받을 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 말만 들어도 복잡하지. 이따가 해볼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리학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지금 원리가 뭔지 알았고 돈의 가치가 항상 달라진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굵직한 개념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의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어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 뭔지 알아요? 네. 뭔데? 이때까지 있던 걸 전체에다가 또 이유를 붙이는 거랑 새로 받은 것만 이유를 붙이는 거. 아니야. 조금 달라요. 원금 기준으로 붙이는 이거 어떻게 알아? 오. 저축 좀 했어? 돈만은 저는. 오씨, 어떻게 알지? 단리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복리는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을 텐데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야. 뭐가 더 좋아? 복리가 더 좋아.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도 그럴까? 돈을 빌릴 때도 복리가 좋을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러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리로 계산돼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저축했어. 이자가 10%야. 그러면은 이자가 붙는 순간마다 나는 10만 원씩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야. 단리라면. 근데 복리라면 100만 원 넣고 그다음에 10만 원 이자를 받으면 얼마가 돼? 원리 합계가 110만 원이 되죠. 110만 원에 또 10%가 붙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실생활에서는 단리를 쓸까 복리를 쓸까? 주로 복리입니다. 단리로 계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리로 무엇을 계산하지 않아. 단리로 뭘 계산한 적이 없어. 없는 것 같아요. 복리로 계산합니다. 돈을 저축할 때든 빌릴 때든. 그래서 단리랑,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단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뭔지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리 복리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모르더라고. 아직 여러분들은 돈을 저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장 만들어 저축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금과 예금을 구별 못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뭔지 둘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적금이 뭐고 예금이 뭘까요? 예금은 가만히 내두는 거고 적금은 어떤 투자인 아니에요. 넣고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건 사실상은 그 입출금 통장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뺄 수 없어, 둘 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적금 상품도 많고 예금 상품도 많으니까 중간에 막 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적금, 예금이라고 한다면 둘 다 돈을 뺄 수는 없어요, 중간에.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적금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달이 내는 거.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저축하는 게 적금. 쌓을 적자, 적금. 예금은요. 예치시켜버리는 거야. 한 방에, 한 방. 한 방에. 내가 1억이 있어. 1억 저축할 거야. 근데 그걸 굳이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저축할 필요 없잖아. 그냥 1억 한 번에 저축 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 건 예금. 한 방에 딱 저축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지. 이자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 그럼 예금이 더 예금이 더 나중에 이제 따져보면은 이율은 더 낮아요. 예금이 더 좋긴 좋아. 근데 이율이 더 낮아. 왜 그럴까? 예금을 어떻게 돈을 많이 그렇지. 적금이 이율이 더 높더라도 적금은 첫 번째 달에 넣은 것과 마지막 달에 넣은 거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달에 가면 갈수록 이자를 조금 먹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금이 뭐 연이율이 3%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처음에 넣은 건 3% 먹는 거야. 1년 동안. 근데 마지막 달에 넣은 거는 거의 못 먹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돈을 3% 적금으로 할까, 뭐 2% 예금으로 할까라고 한다면 2% 예금이 훨씬 내가 이자를 많이 먹습니다. 똑같은 액수를 한다면.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그냥 적금, 예금이 뭔지만 구별하면 돼요. 적금은 다달이 넣는 거고 예금은 한 방에 넣는 거고 실생활에서도. 이게 문제가 안 나와요. 네. 적금, 예금 이렇게 설명해줘요. 보통 적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 불자는 낸다 할 때 불자야. 불입한다 할 때 불자. 기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수랑 말, 숫자, 말이라는 거 보니까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머리 숫자. 그러니까 어떤 기간, 뭐 월, 초, 연, 초에 내는 거. 연, 말, 월, 말에 내는 거를 기말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초와 말의 개념이 중요해. 문제 풀 때. 초와 말은 약간 달라요. 지금 졸면 안 돼. 초와 말. 예를 들어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병하였다. 맞죠? 2020년 초는 어느 정도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1, 2, 3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 초, 말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원에서. 2020년 초라고 하면 1, 2, 3월 이게 아닙니다. 준우야 졸지만 안 돼. 지금 졸면. 얘는요 정확하게 2020년 1월 1일 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순간만? 딱 이 0시. 자, 2019년 말은 뭘까요? 2019년 12월 31일 24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자를 얘는 못 먹고 얘는 이자를 먹는 거예요. 이자가 딱 계산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구별이 되는 거지 똑같은 시점입니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초랑 말이 나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 이해가 돼요. 2월 초 그럼 뭐야? 2월 1일 2월 1일 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 1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뭐만 다른 거야? 이자를 한 번 더 먹느냐 못 먹느냐 그 차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 안 되고. 알겠죠? 초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졸지 마. 지금 중요. 서 있어. 손 들고. 벗어 이거 파카. 혼자서 그 따뜻한 거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3월 달에 파카. 벌써 3월이라니. 그 학교 휴관 기간 동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 어제 갑자기 추워. 어제 추웠어?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들이 할부. 뭐 할부하면 여러분 뭐 무이자 할부 이런 말밖에 모르죠. 할부, 뭐 퇴직금. 아직 부모님들이 퇴직할 때는 아니어서 별로 모를 수도 있는데 연금 이런 것들. 할부 잘 모르더라고. 할부. 나눠서 나가면 아, 선생님이 또 일을 저질렀어. 아, 차. 그랜저 차를 팔고. 그랜저 내가 샀다고 그랬잖아. 네. 그랜저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돌아다니더라고, 길거리에. 아, 근데, 별로 안 이쁜 거야. 별로 안 이쁜 거야. 계약 걸어놨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네시스 G80 이미지 사진 나왔거든요. 길 가다 봤어요. 제네시스 G80 아직 안 나왔는데? 출시 안 됐는데? 아, 사진은? 네. 와,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 사진 딱 뜨는 순간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바로 딜러한테 전화했잖아. 저 그거 취소시키고 제네시스 G80으로 하겠다고. 사고 쳤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돈 계약 깬 거 막 몰라 아직. 수수료 옵션 이런 거 해야 돼. 아 근데 같은 회사잖아. 아, 그랜저고 그건 제네시스인데 현대잖아 어쨌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딜러 입장에선 더 좋겠지.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지. 그럼 수수료 막 깎아주나? 뭐 그런 게 있겠어. 그래서 뭐 페널티는 없이 그냥 오. 바로 넘어가는 걸로. 얼마 더 비싸요? 예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싸지 않을까? 근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직 옵션이라는 가격 안 나와서. 아, 그러면 원래 그 차도 안 산 거예요? 크던데요, 앞뒤는. 어? 엄청 크던데요. 응. 그러면 원래 그 차 안 샀던 거예요? 그랜저는 계약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나올 때 됐거든 차가. 이제 3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기다렸는데 과감하게 손절하고 사고 쳤지. 할부. 자, 할부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사는데 선생님 돈 가난하니까 제네시스를 살 만큼의 돈이 없어. 제네시스를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7천만 원이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5천만 원만 먼저 박아. 그럼 2천만 원을 내가 할부를 할 거야. 너무 되게 현실성 있네. 2천만 원을 한 36개월 할부로 할게. 36개월 정도 할부로 할게. 그러면 한 달에 한 60만 원씩은 내야 되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씩은 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제 그 자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제 문제. 봐봐. 내가 나 이제 차 사러 갈 거야. 제네시스 사러 갔어. 나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 일단 내고요. 60만 원씩 3년 동안 낼게요. 할부로. 오케이 했어. 자, 그러면은 그 60만 원을 내는 시점은 첫 달 60만 원 내는 시점 5천만 원을 내고 바로 60만 원 그때부터 결제를 할까? 1번. 아니면 5천만 원을 내고 한 달 후부터 60만 원을 낼까? 2번. 할부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할부 시스템? 2번. 2번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할부 구매를 안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뭐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를 뭐 12개월 할부로 했어. 그럼 12개월 할부로 딱 사는 순간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 카드값부터 할부 금액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23일 날 그 카드값이 나간다고 하면 22일에 사면 그
그 다음 날에 결제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그걸 그렇게 또 자세하게 물어보면 복잡해지는데, 카드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27일에 결제가 되거든요. 근데 14일까지 쓴 거가 27일에 결제되고 14일 이후에 쓴 건 그 다음 달에 결제돼요. 뭐가 좋아요? 뭐 좋고 나쁜 거 그런 게 없죠. 언제 내리세요? 근데 보통 그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 달 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냐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초구입, 항상 초에 구입해. 초에 구입하고 말 지불. 1월 초에 구입해서 1월 말부터 지불하는 거야. 선생님 1월 초에 구입해서 1월 말부터 지불하면 한 달 안 지나간 거잖아요. 아니지? 초, 말. 이해되니? 초하고 말이면 1월 초, 1월 말 그럼 한 달 지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할부는 초 구입 말 지불이에요. 문제에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랑은 약간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실제로는 이율도 매달 바뀌지. 하지만 이율도 고정. 이런 식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 세팅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퇴직금. 아직 부모님들이 퇴직이 멀으셔가지고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응? 자, 선생님 부모님들은 다 퇴직을 하셨어. 선생님 부모님들 다 퇴직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망했다. 선생님 얘기는 아닙니다.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치.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는데 망했어. 퇴직금이 대체 얼마길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걸까? 몇 년 동안 일했는지. 지금까지 한 거 업적 업적. 업적 아니에요. 업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업적 그런 거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얘기예요. 현실 얘기야. 여기랑은 별로 관련 없는데 재밌잖아요, 지금, 그렇지? 현실 얘기야. 자, 내가 연봉이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연봉이 예를 들어서 그건 선생님 기분 좋게 한 5억이라고 합시다. 와, 선생님 연봉 5억이라고 하자. 와, 기분 좋다, 그렇지? 자, 선생님 연봉이 5억이야. 그러면 연봉을 한 방에 받아요?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연봉이 있잖아. 그럼 연봉을 1월 초에 한 방에 받나? 아니야. 어떻게 해요? 월급으로 나눠서 받지. 그치? 근데 프리미어리그 애들은 주급으로 받지. 근데 우리 야구 선수들은 월급으로 받아요? 월급으로 받는다고 합시다. 그 월급으로 받으면은 5억을 받았어. 그럼 얼마로 나눠서 받아? 12로 나눠서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12로 나누지 않아요. 나누기 13을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나누기 13을 해. 그러면은 12번 지급받잖아. 한 번 뭐야? 그게 퇴직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퇴직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갑자기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받았어야 되는 돈을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리가 있겠네. 뭘 안 받아? 퇴직금을? 아니, 퇴직금 그냥 앞에 그냥 받겠다 하면. 그런 경우는 큰 회사나 그런 공무원에서는 그런 경우 안 될걸요? 법적으로 그게 아마. 선생님 같은 프리랜서는 그런 거 없어요. 먹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먹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거 문제 많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영세업자들, 특히. 퇴직금 그렇게 빼다가 회사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줘야죠. 받으면서 뗀 거 줘야지.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럼 1년 중간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중간만큼 계산을 해야죠. 중간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깊게 들어가지 말고 단순하게 13으로 나눠서 하나를 퇴직금으로 해서 나중에 받는구나. 이해가 되죠? 퇴직금 그게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보너스는 뭐예요? 보너스 성과가 그 회사마다 다 달라요. 월급 다 그게 달라. 선생님 보너스 없어요. 나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 나도 잘 모르니까. 선생님 퇴직금도 없고 선생님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자체가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랑 관련된 얘기 합시다. 이제 관련된 얘기. 퇴직을 할 때 이 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할부랑 환상. 한 방에 받느냐, 아니면 매년 혹은 매월 나눠서 받느냐. 선생님 부모님 아버님이나 아버지랑 어머니는 둘 다 그냥 나눠서 받아요.
매달 돈 받아.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걸 아마? 매달 나보다 더 많이 벌 걸 퇴직했는데도 엄청나. 선생님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30한 8년 이랬나? 그러니까 호봉이 엄청 높으니까는 그 퇴직금 매달 얼마씩 받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치? 근데 그거를 봐봐. 그거를 나눠서 받으면 그렇게 큰 목돈이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은퇴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한 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방에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퇴직금을 20년 동안 받는다고 치자. 3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아. 그럼 300만 원씩 하면 1년에 3,600만 원이야? 3,600만 원을 20년 동안 받으면 7억 2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받으면 7억 2천 받는 거야? 생각을 해봐. 20년 후에 300만 원이랑 지금 300만 원이랑 똑같겠어? 그럼 7억 2천보다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지금 당장 한 번에 받으려면? 적게 받아야지. 그럼 얼마나 적게 받아야 돼? 5천만 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적게 받아야지. 미래에 300만 원이 더 같이. 미래에 300만 원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가치가. 근데 그걸 지금 당장 받는데 300만 원보다 더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아씨.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의 이유를 토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지금 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내가 매달 원래 퇴직금을 300만 원씩 퇴직금을 매달 3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다. 근데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지금 이 순간에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 돈 얼마 받을 것이냐? 시점 통일하고 같이 비교해서 계산할 거예요. 연금도 마찬가지죠. 연금이랑 퇴직금은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연금이랑 퇴직금은 비슷한 거예요. 연금이 보통 이제 나눠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이지만 사실 그 연금을 한 방에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함부로 정하지는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연금이랑 퇴직금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나눠서 받을래? 한 방에 받을래?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가치를 통일시켜가지고 시점을 통일시켜서 가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금이 뭐라고요? 연금은 그거 있죠. 우리 국민연금 이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도 연금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근데 국민연금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뭔가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 65세인가 넘어가면은 다달이 돈을 받죠, 나라에서. 내가 넣어놨던 돈을 그냥 다시 받는 거죠? 맞아요. 이자 다 따져서 받는 거지. 그러면 근데 금방 안정적이잖아, 나라에서 받는. 그 돈이 불안하나요? 그쵸? 이자를 다 따지니까. 안정적이고.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국민연금이랑 다른 데랑 막 해가지고 국민연금 든다 안 든다 그게 문제잖아. 여러분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다 할 거예요. 대출. 대출도 해야지, 대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대출이랑 할부랑 비슷해. 할부도 빚이거든, 사실. 할부도 말이 할부지 대출이에요. 내가 아까 7천만 원짜리 사는데 5천만 원을 내고 2천만 원을 할부야. 2천만 원 난 빚진 거거든. 2천만 원 빚을 몇 개월로 나눠서. 그렇지. 내가 대출 1,200만 원을 대출 받았어. 1년 동안 갚을 거야. 하루에 매달.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넣는 거네. 딱 100만 원이야? 이자 100만 원보다 더 내야 돼, 덜 내야 돼? 더 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만약에 무이자야.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 그냥 100만 원씩 내면 되는 거야. 근데 무이자 할부 너무 많이 받죠? 왜 그럴까? 할부는 대부분 다 무이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이자 할부니까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무이자 할부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할부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사기치는데? 사기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이자가 어떤 혜택인 거지. 무이자 할부라는 게. 대부분 안 그러는데 그건 그쵸. 하니까. 그렇죠. 이벤트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다 무이자 할부가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용어 알겠죠? 이제. 용어 알면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엄청 이제 복잡할 것 같잖아. 시점통이라고 같이 비교하는 거 엄청 복잡할 것 같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시다.